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네 잘못이 확정되는 거야.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마.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이나 선배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사과는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패배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상대에게 평생 약점을 잡히며 결국 끌려다니는 처지가 된다는 두려움. 이 사과 기피증은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사과를 피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사과를 패배라고 믿는 낡은 생각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진짜 고수들은 사과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지 그 놀라운 심리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사과가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한국 특유의 이기거나 지거나식 관계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서로 대등한 소통이 아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하는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과는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내가 사과하면 상대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봐, 네 잘못 맞지? 라며 더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과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 뇌는 신체적 통증과 맞먹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뇌에게 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곧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분노하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자신의 죄책감을 상대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는데 사과를 거부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마음이 굳어가는 늪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사과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임을 압니다. 반면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사과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사과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만큼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과라는 행위를 굴욕이 아닌 관계를 바꾸는 전략적 도구로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유. 상대의 기세를 꺾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과의 비밀. 그 역설적인 해답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과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과하는 순간 약점이 잡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관계를 아주 얕게 보는 시각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사과를 상대의 공격 명분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과를 미루는 동안 상대방은 머릿속에서 당신을 공격할 온갖 논리와 명분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을 깨고 먼저 아주 정중하고 깔끔하게 사과를 건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뜩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상대의 뇌는 갑자기 공격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사과는 상대의 분노를 정당화해주던 명분을 단번에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사과를 통해 자신의 실수 범위를 스스로 확정짓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외의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무언의 선을 긋는 것이죠. 반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됩니다. 사과는 굴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실수를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크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가? 라고 묻는 고단수의 심리전입니다.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사과를 건네는 방법,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3단계 서과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행동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3초 다짐입니다. 사과하기 전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아야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사과가 가능합니다. 내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방어적인 마음이 풀립니다. 둘째, 변명 없는 깔끔한 인정입니다. 사과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도 그랬잖아 같은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런 군더더기는 사과의 진심을 희석시키고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만 줍니다. 내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했어. 그 점은 명백히 내 실수야. 라고 사실만 담백하게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사과는 상대의 입을 즉각적으로 닫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사과 후 침묵 유지하기입니다. 사과를 마친 직후에는 입을 닫고 상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말을 덧붙이는 순간 주도권은 다시 넘어갑니다. 사과 후에 침묵을 견디는 힘, 그것이 당신을 관계의 주도자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당신은 이제 사과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강요해온 사과하면 진다는 생각은 사실 우리 모두를 불신과 고립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왔을 뿐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과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바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엉망이 된 관계를 되살리고 당신의 진짜 가치를 빛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면이 억지 자존심보다 더 빛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